자,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분석 계류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2026년 4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두 거인,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표를 보면요. 아주 기묘하게 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도대체 이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내수 시장에서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숫자부터 하나 볼까요? 마이너스 8%. 현대차의 4월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다가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겹치면서 꽤 아픈 타격을 입었거든요. 사실 절대적인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 사상 처음으로 기아한테 역전당하는 이변까지 일어난 그런 엄청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옆집 기아의 상황입니다. 똑같은 글로벌 악재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는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판매량을 오히려 1% 늘리는데 성공했거든요.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궁금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판매의 명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열풍. 세 번째, 흔들리는 안방 내수 시장. 네 번째, 수입차들의 무서운 공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 전략까지 쭉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글로벌 판매의 명암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본격적인 월별 실적을 뜯어보기에 앞서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꽉 쥐고 있는 장기 전략의 핵심인 피지컬 AI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요새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한 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곧 전기차의 두 번째 거대한 물결, 즉 세컨드 웨이브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은 바로 이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다음 세대를 주도하려고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단기 데이터를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붐입니다. 발빠른 대처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볼까요? 자, 이번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4월 미국 전체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6.4%나 줄어들었습니다. 갤런당 4달러가 넘는 비싼 기름값에다가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친 결과죠. 근데 현대차랑 기아의 하이브리드 성적표는 어떨까요? 현대차가 52%, 기아는 무려 97%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하이브리드로 아주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한 덕분에 이 두 회사가 완벽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대단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차들이 이 대박을 쳤느냐?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무려 171%,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12%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엘란트라랑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엄청나게 잘 팔렸고요. 하이브리드 심장을 다한 기존의 인기 모델들이 그야말로 미국 시장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미국이라는 엄청난 전쟁터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대승을 거뒀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안방,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지금 안전한 걸까요? 세 번째 챕터, 흔들리는 안방, 내수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현대차의 내수 성적표,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20% 가까이 훅 빠졌거든요. 더 아픈 건 수익성을 든든하게 책임지던 프리미엄 라인업들의 부진이에요. 그랜저와 제네시스를 합친 판매량이 23%나 줄었고 제네시스 라인업 단독으로만 보면 무려 40%나 폭락했습니다. 주력인 SUV 판매도 27% 이상 날아갔고요. 하반기에 나올 신차들을 기다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도 크지만 어쨌든 안방이 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형제의 운명이 또 갈립니다. 형님인 현대차가 20% 가까이 추락하는 동안 아우인 기아는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 7.9% 성장하는 똑심을 보여줬거든요. 비결요? 레이나 모닝 같은 엔트리급 모델들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졌고 무엇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 넘게 크면서 기아의 안방을 철통같이 방어해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동생이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자, 네 번째 챕터, 수입차와 테슬라의 안방 공세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안방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는지 딱 짚어보죠. 내수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체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틈을 타서 수입차들이 아주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이 20% 선까지 바짝 다가오면서 국산차와의 격차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죠. 안방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돋보기를 대보면 상황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한국 전기차 침투율이 30%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수입 전기차 시장의 무려 23에서 25%가량을 테슬라 혼자서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슬라의 돌풍이 현대차 그룹의 안방 심장부를 아주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 돌파 전략과 전망입니다. 이 복잡한 이중고를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허들들이 좀 있습니다. 엔진 밸브 공급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세타, 카파, 감마 같은 핵심 엔진들의 5월 생산 차질이 좀 불가피해졌거든요. 하지만 대처도 빠릅니다. 팰리세이드 리콜 이슈 같은 건 굳이 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OTA로 바로 쏴버려서 판매를 정상화시켰고요. 게다가 2분기부터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하이브리드 SUV를 본격적으로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 종합해봤을 때 증권가 평가는 어떨까요? 현대차 목표가 70만 원, 기아 23만 원으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도 비중 확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살펴본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꼽자면 결국 빠르고 유연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안방에서는 뼈아픈 부진도 겪고 테슬라한테 일격도 당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에 맞춰 기막히게 노를 저은 덕분에 전체적인 타격을 훌륭하게 막아냈잖아요. 바로 이 민첩성이야말로 이 기업들의 향후 투자 가치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확실한 무기로 지금의 거친 과도기를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베팅, 피지컬 AI 전략이 앞으로 밀려올 전기차의 세컨드 웨이브 속에서 테슬라를 꺾고 빼앗긴 안방을 되찾아올 수 있는 진짜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아마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다음 세대를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데이터로 찾아오겠습니다.